저는 이제 68살이 된 김명호입니다. 평생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 6해 전에 은퇴했죠. 회사에서는 디자인 부장으로 33년간 근무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윤미경과 2명의 자녀를 키웠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85평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와 있냐고요? 그건 제가 은퇴하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가족을 중요시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으며 가난하게 살았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식들만큼은 풍족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월급이 꽤 괜찮았습니다. 부장으로 일할 때는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월 400만 원 정도 받았죠. 그 돈으로 2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고 아들은 회계사, 딸은 약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가게 수입에 보탬이 되었고 우리는 무리 없이 대출금을 갚아 아파트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가족들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냥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실버타운이 많아요.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점점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30년 가입으로 월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퇴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옷가게를 정리하며 아내가 모은 돈도 있었죠. 재정적으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결혼은 했지만 전세로 살고 있었죠. 아내와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아. 그래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집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2 자녀에게 나눠주고 저희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실버타운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았고 이제 너희들이 편하게 살 차례야.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활동도 할 수 있을 거야. 아파트를 팔아 약 7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을 2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실버타운은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요가, 기타, 댄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후에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비가 2 사람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 아내의 재활치료비와 약값이 추가되면서 월 지출이 4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간병인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요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돈으로 집을 샀는데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요. 딸도 비슷한 답변이었습니다. 약국 개업하면서 대출도 많이 받았고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나니 이제 그들의 삶이 더 중요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실버타운을 나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반실 기준으로 2 사람이 월 1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퇴직금으로 채웠습니다. 아내는 의료급여 2종을 받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추가 약값과 재활치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실버타운과는 달랐습니다.
방은 좁고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생활은 거의 없었고 음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봐야 해서 개인적인 케어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너희들도 매달 조금씩만 보태줄 수 없겠니? 아들은 처음에는 월 30만 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몇 달 후에는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며 금액을 줄였습니다. 딸은 아예 자신도 가게 운영이 어렵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에서 아내를 돌보며 남은 퇴직금을 조금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65세가 넘었지만 다행히 건강한 편이어서 주 25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요양원 근처 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일이었는데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의 추가 의료비와 개인 필요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68살의 나이에 하루에 5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 일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를 돌보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8시에 요양원을 나와 마트로 출근하여 오후 1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내의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저녁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만 간단히 하고 끝냅니다.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폐렴이 생겨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는 자녀들이 와서 울긴 했지만 장례 비용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치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마트에서 일해서 버는 10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개인실이 아닌 공동실에서 생활하고 있어 사생활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자주 찾아오지 않니?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저희도 삶이 바빠요.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참여하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양원에 사는 분들과 작은 독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고 대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니 이제 그들의 삶에서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셔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마치 제가 아프면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만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제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사실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되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더 존중해요. 그게 섭섭해도 현실이에요.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교류하며 작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제 삶의 보탬이 되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모두 주기보다는 일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존엄한 노후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요양원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노래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느끼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요양원 봉사활동으로 오는 대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작은 위안이 됩니다. 사실 요양원에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아예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 상황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요양원에서 만난 여성분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겪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이 저를 잘 모시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독립과 자립의 중요성을 배웠고 새로운 인연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비록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소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제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내에서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록 자녀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마다 요양원 주변을 산책하며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실 때 자식들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